네, 반갑습니다. 메모장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업데이트는 뭘 하냐면 수정이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수정하는 버튼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면 그냥 다 수정이 자동으로 되고, 글을 옮기거나 새로 만드는 경우에 계속 자동 저장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업데이트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뉴 버튼을 클릭할 때 업데이트가 되게 설계를 해놨고요. 업데이트 혹은 인설트가 되게 설계를 해놨고, 혹은 이제 새로운 글을 불러올 때, 즉 이제 뭐 내가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글을 보고 있다가 C에 관련된 글을 다시 뭐 메모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글을 눌러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글이 작성되고 있었다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글을 불러올 때, 그리고 저장 버튼 클릭 시에 저장 버튼이 아까는 저희가 크리에이트, 그냥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했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또 새롭게 저장하면 그건 낭비잖아요.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원페이지가 가능한 거예요. 원페이지가 HTML을 막 여러 개를 원래는 막 만들고 뭐 HTML 템플릿 써가면서 뭐 내부 변경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원페이지로 다 설계를 해버렸고요. 설계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내용 컨텐츠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프레임에 들어가는 글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이제 이 뭐 저장 버튼을 클릭하거나 새로운 버튼을 누르거나 이 버튼 누르면 어쨌든 뭘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뭐 유저네임이 있다고 해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목이 내용이 될 수는, 제목은 내용을 잃어버리는 게 더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 임시 저장되게 만드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예시답안이고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아무튼 무시를 하고, 있다면 점 하나라도 있다면 임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뭐 유저네임은 뭐 게스트로 하고, 뭐 타이틀은 뭐로 하려고 그래, 템포러리로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버로. 근데 서버로 만약에 보내졌다면 세이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좀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이면은 업데이트. 원래 있던 것, 없던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exist 컨텐츠로 구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있던 것이면 업데이트를 때리고, 없으면은 임시 저장을 하는데 없다는 게, 그래서 인설트를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서 이제 원래 동작을 하게끔 이게 개발을 해봤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지 임시 저장하는지 이 이벤트에서 이거를 분류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벤트, 즉 새로운 버튼 클릭, 글 불러오는 거, 저장 버튼 클릭. 저장 버튼은 뭐 세이브 btn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글을 불러오는 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클릭 나브 아이템, 여기서 좀 변경을 취하면 되는데, 뉴 아이템 클릭은 저희가 아직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뉴 아이템 클릭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뉴 아이템은 뉴 btn으로 제가 이름을 설정했고, 그리고 실제로 위에 올라가 보면 뉴 아이템 속성도 추가 잘 해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추가하는데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고 이제 여기서 어싱크를 사용할 거예요. 어싱크를 사용할 건데 여기에 fetch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업데이트 컨텐츠에 fetch가 들어가요. 아무튼 업데이트 컨텐츠는 뭘 해주는 거냐면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지 말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다고 결정되면 이걸 패칭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넘어가서 내용물을 보시면 is in content로 또 분류를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넘어가서 먼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구현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시하고, 있다면, 즉 if문이 들어가는 것이죠.
if문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업데이트 컨텐츠에 if문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if문에 뭐 하면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데, 판별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여기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빈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왜 빈 것만 하시면 안 되냐면,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이것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띄어쓰기. 저희는 이제 건드리지 않았는데 띄어쓰기가 지 스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빼주기 위해서 5어 연산자로 연결을 해줘서 이거를 리턴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물론 띄어표를 붙였어요.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를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데 여기선 true가 떠버려요. 근데 is in content true라는 거 하면은 이제 언어적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글로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는 컨텐츠가 있다는 소리네. true로 여기가 이게 true면은 있다는 소리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실상 내부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왜냐면은 물론 이거를 바꿔도 되는데 이게 엔드 연산자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미세한 성능 아주 0.0001의 성능의 좌우가 좀 되는 부분이라 엔드 연산자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간 그래서 얘는 true가 떠버리는데 콘텐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not 연산자를 추가해서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다면 비어있지도 않고 띄어쓰기도 없다면 이제 이걸 실행을 하는데 satisfy form input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create 시간에 봤었죠. 조건을 보는 거, 조건이 타당한지 뭐 그런 걸 보는 건데 여기서 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뭐냐면 모드가 추가되었어요. 모드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 이 모드를 왜 추가했냐면은 업데이트 할 때에는 그걸 추가를 해줘야 돼요. 뭘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은 임시 저장을 하려면 타이틀에는 템포를 넣든지 이렇게 temporary 그리고 여기 이건 좀 잘못됐네요. 이것도 잘못됐네. 유저네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유저네임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게스트를 유저네임 쪽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추가를 했는데 모드가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냥 저장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분리를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모드를 추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satisfy form의 체크 모드 그냥 조건 체크만 할 경우에 이 모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조건 체크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 모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시 저장을 추가해주는 모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고 이거 유저네임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 강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풋을 해서 임시 저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세이브로 서버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URL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패치 데이터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패치로 보내는데 이제 헤더가 필요하게 됐어요. 메소드는 우리가 리드 시간에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즉 개세 형태로 메소드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니라 이제 포스트 형태로 바꿔줄 것이고 캐치를 하냐 안 하냐 이거는 뭐냐면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두지 않는다면 매번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캐시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용량이 큰 그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CSS나 이런 걸로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넌 캐치로 해놓고요.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헤더스가 중요한데 헤더스에는 저희가 콘텐츠 타입을 해가지고 저번에 고언어 쪽에서 봤죠. 그 콘텐츠 타입을 지정을 해줘요. 물론 보낼 때 리퀘스트 할 때도 콘텐츠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왜 지정을 하냐? 우리가 무엇을 보내는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그 요소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 타입을 사용하는 거고 거기서 뭘 사용하냐? 어플리케이션 XWW 폼 URL 엔코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폼 형태를 지정할 때 컨텐츠 타입이 이거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이런지는 안 알아봤고요. 그래서 혹시 폼 타입은 이거라고 알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 포스트니까 무엇을 보낼지를 적어야겠죠. 그래서 바디 부분에는 이제 타이틀, 뭐 유저네임, 컨텐츠 타입, 컨텐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추가를 했어요. 예. 아이디를 저렇게 제가 추가를 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에 HTML 파일도 추가를 해버렸고, 왜냐면은 폼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거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HTML이 이것 때문에 변동이 됐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뉴 버튼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완료됐다는 걸 봤죠. 그럼 이제 새로운 거를 불러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거는 어디서 불러오도록 했죠? 체크 나브 아이템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코드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이게 많이 된 건 아닌데 이 부분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은 왜 추가했냐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타이틀과 유저네임만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좀 업데이트와 인설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타이틀과 유저네임이 동일한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특히나 임시 저장하는 경우가 다량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는 업데이트를 명확하게 무엇을 해줄지를 결정해줘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뭐다 아이디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아이디는 제가 HTML에 저장 미리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미 있던 글이 있었을 거니까 새로운 거를 불러온다는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불러올 때면은 이 콘텐츠 아이디 밸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탓에 이게 지정되어 있구나, 이게 불러와지겠구나를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업데이트 콘텐츠를 하셨을 때.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글에서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어디다 저장 버튼 클릭 시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벤트는 제가 여기 밑에 모아놨고 여기인데 이제 여기서도 좀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그냥 여기는 세이브로 이동하는 것만 기존에 변동된 건 없는데 서버에서 아마 이제 이거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 버튼이나 이제 새로운 것들,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새로 추가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 추가할 때 아이디가 기존에 있던 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으면 안 되니까 무엇을 제가 추가를 해줬냐면 init 밸류가 또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init 밸류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디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 왜 업데이트 수정 때문에 이런 작업이 추가됐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변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텍스트 셀이 갑자기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얘를 원래는 써줬는데, 얘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냐면, 그 서버로 보낼 때, 컨텐츠에 담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왜 일어나냐면요, 텍스트 셀은 이 변수 언제 할당이 되냐면, 로드 시에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드 시에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했던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변화들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벤트를 설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큰데, 이벤트를 굳이 설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호출 시에 이걸 필요할 때만 이거를 가져오는 걸로 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레임스로 이렇게 바꿔서 보냈습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변수를 할당하시는 것도 할당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름을 텍스트 셀로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변수를 새롭게 이제 할당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텍스트 셀을. 그래서 그런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렇다.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벤트가 없으면. 예. 그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 한 줄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코드를 고치고 정체까지 바꿔버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이동해서 원래 있던 것이면 업데이트를 하고 없다면 인설트를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세이브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세이브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차이가 많이 변했어요. 서비스 부분이 차이가 좀 변동이 존재하는데요. 인설트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고 업데이트가 여기에 추가된 것만 보실 수 있는데, 업데이트는 이제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뭘 변동을 시키냐면은 이제 컨텐츠만 변동시키는데, 유저네임과 타이틀과 아이디가 맞아 떨어져야만 업데이트가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조건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exist content의 콘텐츠 아이디를 받는 방식으로 더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폼 데이터도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구현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db 닫고가 아예 쌍글이 변했다고 보셔도, 쌍글이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밑에 exist 콘텐츠 부분이 변동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 스트링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구분 자체가 차이가 좀 변화가 된 게 여기 추가가 됐어요. 아이디도 받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이제 요건 똑같지만 이제 이게 또 추가가 됐죠. 제가 상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추가해서 0이면 이게 0, 0이거든요. 이게 0, 1, 2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exist 콘텐츠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타이틀과 유저네임과 아이디가 있는 게 존재하면 업데이트를 해라.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 추가를 하면은 그거는 얘기했지만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펄스면 없다. 타이틀과 유저네임이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아이디가 없었다면은 타이틀과 유저네임이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막으려고 아이디를 선택하는 것이고, 아마 이게 펄스가 뜨면 인설트를 해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이틀과 유저네임이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에러가 나게. 이것도 DB,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이런 거 필요한 거니까 에러가 나게 만들었고요. 멤버 변수의 변동도 있었고, 이런 변동이 있음으로써 이제 기존에는 유저네임과 타이틀이 같으면 에러를 내는 그렇게 아예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 변동을 줘서 업데이트를 원활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동작을 하라고 나왔는데, 원래 동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동작은 그냥 원래 동작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설명이 안 되니까 다시 해보면 새로 뉴 버튼을 클릭했을 시에 메모를 만드는데, 그냥 저장하고 양식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initialize values를 하면 되고요. initialize values 한 다음에 그게 뉴 버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릭 나브스 하는 거냐면 새로운 거를 불러오는 작업이니까 그냥 이런 클릭 나브스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있던 코드죠. 그냥 이거를 실행하게 만들면 된다. 그거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세이브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냥 세이브가 되게 이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만 건드렸을 거예요. 이게 프레임스 이것만 건드렸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데이트 설계 받고 한번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적용을 해주시고 C샵을 좀 변동해 볼 건데, 여기 넷이 좀 단넷을 지워보도록 할까요? 지우시고 뉴 버튼 누르면 반영이 돼야 돼요. 넷이 없어졌죠? 네, 넷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인트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인트를 지우고 다른 걸로 이동해봅시다. 고로 이동했다가 다시 시작으로 이동해보면 인트도 없어졌어요. 저장 잘 된 거 보실 수 있죠. 멀지들을 지우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밑으로 내려간 걸 보실 수 있는데 멀지드도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공인 거고, 안 되면 한번 제가 뭘 틀리게 적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 하셔야 되냐면 뉴 버튼을 클릭하면 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글을 불러올 때,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할 때 업데이트나 인설트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있다면 타이틀과 유저네임이 온전히 살아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걸 보내면 되지만 온전히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satisfying form input을 이용해서 이제 임시 저장하는 타이틀 템프로 하고, 그리고 유저네임은 GS로 바꾸는 등 그런 식의 클라이언트 조작을 한 다음에 세이브로 이제 폼 전송을 합니다. 포스트 형태 메소드 사용하는 거 보셨고, 패치로 포스트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어떻게 판별했다? 아예 exists 컨텐츠 부분에 가서 아이디를 추가함으로써 원래 있던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별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내서 했고, 그리고 있던 것이면 업데이트를 하고 없으면 인설트를 하는 방식을 이제 했고, 이제 그걸 다시 넘어와서 서버 이제 클라이언트로 가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원래 뉴 버튼을 클릭하면 싹 다 비워버리는 거, 그리고 새로운 버튼 글을 불러오면 새로운 글을 이제 서버에서 불러오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은 저장을 되게 만들게, 저장 버튼 누르는 거, 새로운 원래 동작이 좀 이니셜라이즈는 뭐냐면 저장 버튼 시에 이제 어떤 것들은 양식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식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다 날려버리는 초기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게 업데이트였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변동사항이 많아서 고치는데 애를 먹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다 제 실수고요.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또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차분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